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협회입니다. 요약집 88페이지에 있습니다.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시험에 영리 재단법인 X,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거고요. 사단법인 사람이 모인 단체입니다. 재단법인 X, 영리법인 X. 시험에 나오면 그 영리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런 거는 인터넷 치보면 나오니까 시험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안 나오고 그냥 결론만 나와요.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영리 재단법인 이렇게 하면 X고요. 자,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야 되는데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설립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 성립한다. X 이렇게 출제됐고요. 협회는 시험에 중요도 낮은 편입니다. 한 문제 나옵니다. 평균.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회원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협회는 서울특별시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면 X입니다.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됐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의 지회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국토부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X.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부가 동서남북 다 있다가 또 지금 남부, 북부 두 개만 남겨놓고 또 두 개는 없앴더라고요. 동부하고 분당하고 저기 안산에 있었는데 없앴고요. 지금 수원하고 일산 또 두 개만 있어요. 둘 수 있으니까 뭐 두 개, 세 개 둘 수도 있는 거죠. 꼭 한 개만 둬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다. 자, 협회의 업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유 업무, 특히 이 중에서 교육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육, 같은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이사가, 직무교육은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이사가 하죠. 그 다음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 이런 거는 수탁 업무입니다. 그리고 고유 업무 중에서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공동구제사업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영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다. 자, 공제사업은 할 수 있고요. 비영리 사업이고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총 수입액 하면 X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고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인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공제사업에 대해서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 검사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공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에 대해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전부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 협회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었죠. 앞에서 한 거. 여기는 19명 이내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과 임원의 숫자는 전체 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면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6명 이하여야 한다. 과반수 출석, 과반수 출석인데 19명 중에서 10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인데 협회 관계자는 6명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은 인사발령 나면 근무해야 됩니다.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은 부교수,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직에 있었던 자, 공제조합 관련 5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근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회 5개가 있죠. 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여기 공제운영위원회, 뒤에 가면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협회는 설립하려면 국토부 장관 인가받아야 되고요. 인가라는 말은 오직 여기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앞에서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보고했습니다. 지부, 지회 설치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지부는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승인사항인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승인받아야 되고,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적립한 거, 이것마저도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부 장관입니다. 암기 프린터 12번에 두 번째 까만별표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12번에 두 번째 까만별표 동그라미 2번. 자, 협회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징역 벌금 없고요. 협회는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업무 위탁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대학 전문대, 고등교육법상 학교죠.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은 학교에 위탁할 수는 없고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요 세 개를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수료 내는 것 요약집 95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응시 수수료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시도조례입니다.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를 내는데 처음에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 공짜로 자격증 준다. 등록 신청,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은 시군구조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시험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무부양 광시공시입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공인중개사법에 보상금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보상금이 있고요. 부동산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부양 광시공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 의가.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부양 광시공시 같이 시작. 무등록, 부정한 명부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3개입니다. 시공시,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조건 여기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보면, 공인중개사법은 검사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요 4개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망부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부정한 망부로 허가받은 경우는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을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고요.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20%가 포상금인데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1,000만 원이고요. 1번부터 여기 4가지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포상금 50만 원입니다. 포상금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한다. 그 다음에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2개월. 암기 프린트 38번에 3번에 있죠. 2개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2건 이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가 포상금을 받습니다. 최초로 신고한 자만. 자, 이 적은 게 여기 지금 다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가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 중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안 나오는데요. 판사가 무죄 판결에도 포상금 나옵니다. 검사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아까 검사가 잡아넣고 싶으면 샅샅이 다 뒤지면 거의 잡혀 들어간다 했죠. 판사는 별로 힘이 없어요. 검사가 재판해달라는 것만 재판하죠. 판사가 무죄 판결에도 포상금 나오고,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나온다는 걸 주의하시라고요. 출제됐으니까.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벌금 받아도. 지금 칠판에 적었던 게 다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입니다. 98, 100페이지에 있는데요. 교육 5개가 있는데 교육 실시권자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실무교육도 시도지사입니다. 물론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요거는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은 등록관청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 연수교육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광주도 제가 연수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원래 시도이사가 하는데 시도 공무원들이 옛날에 2018년은 시도이사들이 했어요. 시도이사가 31개 시군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시도 공무원들이. 그래서 지금 조례로 시군구로 다 위임을 했어요. 업무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사 섭외나 이런 거는 시도에서 강사 명단만 시군구로 보내주고 시군구가 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실시해라 이렇게 다 위임을 했더라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온라인을 12시간 하는데 온라인 6시간, 방문 강의를 6시간을 들어야 돼. 그럼 6시간 하루 종일 아침부터 거의 한 10시부터 5시 정도까지 들어야 돼요. 지자체별로 다르더라고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어떤 데는 9시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나는 데도 있고 뭐 6시에 끝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자,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현실하고 달리 그냥 법조문 있는 그대로 나오니까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입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오직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 요거 하나밖에 없죠.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 대신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교육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예방교육입니다. 자, 교육 대상자는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개공, 소공만 받습니다. 지금 이게 2014년도에 연수교육이 생겼거든요. 짝수년도에. 그래서 2년마다 받기 때문에 짝수년도가 훨씬 교육 대상자가 많아요. 이미 기득권 가지고 옛날에 하던 사람은 다 짝수년도에 받죠. 지금 홀수잖아요. 그래서 홀수년도에는 거의 없는 것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에도 제가 강의하는데 부천시에 대상자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500명이래요. 500명. 그 홀수년도 그 2014년 이후에 15년도부터 개업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거의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개업한 사람이 시군구에 500명이라고 하면 꽤 많은 거잖아요. 부천 같은 데는 좀 많으니까 한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니까 개업 공개사 숫자가. 자,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이고요. 직무교육은 보조원, 델자. 요 세 개는 사정교육입니다. 사정교육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델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미리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보수교육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중개실무교육, 등록할 자, 취직을 할 자,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책임자 될 자, 자격증 있는 임원에 한하여 실무교육 대상이다 하면 X죠.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모든 임원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 위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벌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요게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자, 교육 내용입니다. 그 교육 내용 시험에 나오는 게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요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똑같죠? 그 지금 연수교육을 6시간을 방문해서 강의하는데 강의 제목이 3개를 하더라고, 3개.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예방 그다음에 중개 관련 법령 세법 이렇게 세 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강의 계획서에 그래서 법제도의 변경 사항, 개정 사항을 다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정 사항이 개정된 거 법제도의 변경 사항 2년마다 하니까 2년 최근 2년 이내에 바뀐 거 다 강의하는 게 좋겠죠. 2년 전에 받았으니까 교육받고 나서 바뀐 거 최근 2년 동안 바뀐 거. 그 시험에 반대로 다음 중 연수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법률 지식, 중개 실무교육 내용이 아닌 게 법제도의 변경상 이렇게 바꿔서 낸다고요.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나머지 중개, 경영, 실무, 지급윤리는 똑같죠. 조금만 차이 난다고요. 자,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 사고 예방 교육밖에 없죠.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지급윤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 사고 예방 교육밖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인데요. 교육 시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고요. 교육 시간이 가장 짧은 것,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입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그래서 최고 짧은 12시간을 하는데 6시간은 온라인으로 듣고 6시간은 현장 방문 수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긴 게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중개 실무교육. 가장 긴 게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이내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사전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오직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500만 원 과태료만 내면 그냥 안 받아도 되죠 하니까 아니래요. 과태료 내고 또 받아야 된대요. 군대 탈영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과태료는 과태료를 내고 받아야 된다고 하면 과태료만 내면 영원히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직 연수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통지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10일, 2개월 요거 잘 바꿔서 냅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법 해석하기 나름인데 법을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데요. 보니까 2년마다 받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올해 2020 이거는 그냥 시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진짜 현실적인 거고요. 올해 12월 31일 날 연수교육을 받으면 2년이면 언제입니까? 24년이 아니고 25년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연수 2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근데 만약에 올해 자격증 따가지고 24년 1월 1일 날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연수교육은 뭐라고 돼 있냐면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2년마다. 근데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2024년 1월 1일이면 2년이면 얼마예요? 2026년 1월 1일까지 받는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만 받으면 된다고요. 시험에 물론 이런 거 나오지는 않고요. 그러면 교육 예를 들면 이거 하루 상관인데 하루 늦게 교육받으면 연수교육을 거의 1년 가까이 늦게 받아도 되죠. 참고로 하시라고. 근데 뭐 연수교육 어차피 뭐 힘든 건 아니니까 빨리 개업해야 되면 빨리 받는 게 좋겠죠. 자,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여기 앞에 행정처분 조금 전에 했던 거고요. 행정벌, 행정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다.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1번. 여러분들 특강할 때 이거 암기 프린터는 가지고 오세요. 암기 프린터 기출문제집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물론 제가 자료는 좀 내드리겠지만 기출문제 푸니까 기출문제 가져오세요.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1번에 있는데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시작.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꼭 요거 기억하시라고 받겠으니까, 무부관직상투 무등록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불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시세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한 번 더 시작. 이게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시작. 저번 일요일 날 그 전국 노래자랑에 역사 선생님이 나와서 조선 왕조, 고려 왕조 암기하는 거 하던데 노래 부르더라고. 태정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자꾸 입으로 움직여봐야지 그냥 속에서만 우는하면 이게 암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적어보고 그 다음에 말로 자꾸 해보고 그 대가리만 적어놔보고 이게 무슨 대가리인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시작. 유사라는 말 들어간 게 두 개라고. 1번, 2번. 유사명칭 사용, 계공등이 유사명칭, 계공등이 아니고 공인중개사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니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계공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 즉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에 들어가는 게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양도는 등록증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 모두 1년에 1,000만 원. 양도대여 한 사람, 양도대여 받은 사람 똑같죠? 유사, 이중, 양도,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시작.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거짓 정보를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비밀준수 오직 반의사불벌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비밀인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비밀누설이라고 나옵니다. 전문에. 그 다음에 광고 위반한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게 전국에서 최고 싼 매물만 올려놓고 옆에 중개업소 전화번호만 적어놓은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이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까지 올라갔었대요. 조회수가 높으니까 싼데 이게 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자기가 중개는 안 했지만 광고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죠. 그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면 옆에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는 적어놨어요. 채널에. 그래서 요즘은 거의 사이트가 많이 죽어가지고 아무리 구독자 많아도 그 조회수가 높아야 되죠. 돈이 되려면 광고 수익이니까. 그래가 뭐 요즘은 100만 원도 안 되나 보더라고. 그 중개업을 하던 분인데 폐업하고 아예 유튜브로 전환했는데 전환하고 나니까 오히려 수익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거는 금쟁이죠. 매매를 어불한 경우, 중개대상물 매매를 어불해야 되죠. 건축자재 매매를 어불해도 1년에 1,000만 원 아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징수하는 경우,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5번 이게 신설됐다고요. 개공 플러스 소공 숫자를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1년에 1,000만 원. 자, 양벌 규정입니다. 고용인이 즉 직원이 행정, 형벌, 징역,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해당 조인데 즉 직원이 비밀 누설해가지고 1,000만 원 벌금 받으면 사장도 똑같은 액수 1,000만 원 받는다. X. 해당 조니까 1,000만 원 이하니까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받아도 사장은 100만 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 똑같은 액수 해가지고 기출문제 X. 그 다음에 이 양벌 규정은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아도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다. 직원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등록 취소되거나 3년간 취직도 못하고 개업 못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가. 이 법이라 했을 때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가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는 양벌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약간 논란의 여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는데 지금은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개업공개사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받아요.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가태료를 양벌 규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징역 벌금의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라는 말이 법 50조에 있는데 가태료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받는다. 과실이 있다면. 자, 행정질서벌입니다. 행정질서벌이 과태료, 과징금, 가상금을 행정질서벌이라고 합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 공, 명령, 교. 시작. 자, 개별 기준이 무근구부터 했어요. 우리 교과서나 요약집 순서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무근구부터 개별 기준 500만 원짜리부터 확부모, 추, 개운, 해, 공, 명령, 교. 시작. 요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신설됐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얼마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앞으로 개정되겠죠. 대통령령은. 자, 확인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 제시 안 하고 둘 다 안 하면 개별 기준은 500이고요.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개별 기준 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이거는 무조건 500이에요. 개별 기준.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앞으로 조금 지금 불만이 많아가지고 개업공개사들이 부당한 표시 광고도 약간 개별 기준을 아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5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거래 완료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다가 200만 원 가태료 받았어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2분의 1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그럼 2분의 1 깎으면 250이죠. 250인데 또 빨리 내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20% 할인해 주죠. 그래서 200만 원 가태료 냈습니다. 거래 완료되면 완료됐다고 적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내려야 돼요. 매물을.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를 요청을 거부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500.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아니한 협회,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 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아니한 협회 40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 공제사업 운용 실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하고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200만 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도 개별 기준 200만 원. 연수교육 안 받으면 개별 기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답은 500입니다.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다고요. 개별 기준이 100만 원이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특히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지금 과태료는 신설되는 거는 100만 원짜리는 없고 다 500만 원 이하로 신설을 하더라고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1983년도 제정될 때 1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잘 없어요. 거의 새로 신설된 거는 500만 원이에요. 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이 개별 기준 조금 전에 500, 400, 300, 200 했잖아요. 100.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단 체납, 연체하고 있으면 줄일 수 없다. 어떤 경우 줄일 수 있냐면 사소한 부조이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위반행위 시정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상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면 500을 초과할 수는 없다.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기,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늘릴 수 있다.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요약집은 103페이지, 암기 프린터는 26번에 있습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1번부터) (4번) (500) 개별 기준 5, 6, 7, 8, 30 (9번) (20만 원입니다) 개별 기준.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개 광고물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성명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별 기준 50만 원. 부칙 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개별 기준 50만 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표시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사, 표시광고 위반했다는 말은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 성명, 소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광고를 한 경우 소면, 종가형 이런 걸 기재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표시광고 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 중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보조원 이름을 적는 경우 전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증 미반납하면 50만 원, 자격증 미반납하면 30만 원입니다.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 설명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30만 원, 게시 의무 등수사보자 게시하지 않는 경우 30만 원, 3월 초과 무단 휴업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시작.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 자격증 미반납하고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는 시도지사, 나머지는 모두 등록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이
협회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포상금 반드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수수료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두 문제, 행정벌 두 문제 해서 네 문제, 최소한 7문제는 출제됩니다. 행정처분, 행정벌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죠. 어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지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9문제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9문제 가까이 출제됐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